여러분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석 연휴 전날 마지막 평일날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부 혹은 어머님들, 시어머님이라고 표현할게요. 지금 시어머님들은 마음이 진짜 많이 바쁘지 않으세요? 며느리인 저는 덩달아서 마음이 조금 바쁜데 다행히 저희 어머님은 미리 와서 음식을 해라, 전날 와서 자고 해라, 준비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가깝거든요. 30분이면 갑니다, 어머님 댁에. 그래서 지금 명절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되게 바쁘시리라 생각해요.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보통 댁에 계시고 이제 명절 당일날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움직이시겠죠. 어쩌면은 오늘 저녁부터 가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벌써 스케줄이 벌써 음식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놀랐어요. 아유, 이렇게 명절이 긴데 여행 안 가시고 제사를 지내야지 라고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야기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비 맞았다고 걱정했는데 여전히 비를 맞추면서 이렇게 있죠. 어디 짱짱하게 먹었나 한번 볼까요? 어따 짱짱하다. 아침에 운동하는데 살짝 보슬비를 살짝 맞으면서 아침 걸음을 걷고 왔어요. 저는 보통 하루 계획이 보통은 5,000보에서 7,000보 정도는 일단 걸어두고 출근을 하는 게 제 목표거든요. 아니 왜 제가 하루 10,000보는 꼭 걸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깨가 나가지고 휴대폰은 10,000보 이거 휴대폰 앱으로 하기 진짜 힘들고요. 하고 이렇게 워치로 그냥 10,000보를 이거를 이렇게 채우려고 노력은 해요. 예전에는 제가 20,000보까지 걸었었는데요. 중년 다이어트에서는 유산소 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 비율을 더 높이래요. 너무 웃긴 건 근력 운동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좀 줄이면서 그래야 유산소 운동보다 근력 운동을 해야 된대 하면서 유산소 운동부터 줄이고 봤어요. 근력 운동을 더 많이 하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희한하죠? 왜 이런 거야? 다시 열심히 심기일전하여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아침에 말이 너무 많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가을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나 뭐 해야 되지? 나 이렇게 지금 다육이 막 이렇게 거리대에서 다육이 키울 때 나 지금 뭐 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들 관수하는 타임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 내내 너무 다육들을 굶겼다 이러면은 지금 하는 관수가 100% 갑자기 풀로 얘네들을 막 이렇게 막 매겨댄다.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쫄쫄쫄쫄 굶었던 애들한테 물을 갑자기 왈칵 쏟아 놓으면 얘들이 준비가 안 된 애들은 과습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대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일단은 천천히 쬐끔 먹여가면서 얘네들이 지금 반응을 하나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요 물 반응은 이렇게 보통은 20%만 주고 30%만 주고 50%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관수를 하면서 털어주고 사후에 케어해주고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저는 그냥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어떻게 가냐고요? 제가 키핑장에서 관수하는 거를 여러분께 몇 번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관수를 했냐면 이 상단에 있는 제거 방울복 나는 거 완전 지금 막대기만 남았어요. 상단에 있는 저 마감토를 이렇게 걷어내면 그 위에 하얀 실뿌리들이 위로 막 봉송봉송 올라왔으면 걔네들은 뿌리가 있기 때문에 관수를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100% 관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면에서 관수를 하시든 저면으로 관수를 하시든 그런 다육들은 100% 관수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물을 진짜로 맨 처음에 분갈이 했을 때 주는 양만큼만 물을 주고 얘네들이 물 반응을 하는지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물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차이를 몰라요. 얘가 물을 먹었나? 안 먹었나? 그 전에 물 주기 전에 얘가 어땠는데 물 먹고 났더니 이렇게 변했네? 얘가 뿌리가 났구나? 이거는 이제 저와 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위에 마사를 살짝 걷어서 이거 확인하세요. 그런 거를 확인을 육안으로 봤는데도 확인 못 하시면은 얘네들이 지금 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가 손 느낌 끝에 느낌으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시거든요.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진짜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20%만 주고 나중에 50% 주고 그 다음에 100% 관수하는 거를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잘 모르겠다며. 그래서 그 와중에 물을 잘 먹는 애들이 있고요. 물을 계속 줬는데도 계속 쪼글쪼글한 애들은 파야 돼요. 이게 살짝 들어봐야 돼요. 그랬을 때 뿌리가 하나도 없는 애들은 과습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은 이제 뿌리 부분이 과습이 일어나고 목대에 따라서 과습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말렸다가 다시 새 뿌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중에 분갈이를 다시 해주거나 물꽂이를 해서 뿌리를 유도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케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얘네들 물 먹이는 거예요. 왜 물 먹이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 지금부터 11월까지 부지런히 먹이셔야 돼요. 11월 중순만 넘어가도 화분이 잘 마르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확연하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하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하고 다육들 컨디션은 완전 달라요. 근데 보통 우리는 가을을 더 좋아해요. 왜 가을 더 좋아하냐면 가을, 겨울, 봄 3계절 동안 우리가 행복하니까. 근데 봄은 반짝 좋았다가 여름이 오니까 우리가 항상 좀 긴장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가을은 많은 분들이 막 계속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매일매일 하루에 그 햇볕이 비가 또 오네. 일조량이 여러분들 제가 기억하기로 4분이었나 2분이었나 웬일이야. 그러니까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이 1, 2분 정도 매일매일 차이가 나면서 짧아지면서 이게 이제 해가 이제 짧아지고 너무 기가 막히게 그래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 그 날씨에서 여러분들 일몰 시간을 보면은 작년 대비, 어제 대비 차이가 1분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하루에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일조량 시간이 그 정도로 줄어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해가 짧아지는 게 놀랍잖아요.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그러니까 밤 최저 기온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다육들이 엄청 예뻐지지만 그만큼 물마름이 나빠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육들이 충분히 물을 먹고 햇볕을 통해서 강합성을 하고 화분 안에 물이 바짝바짝 말라가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육이는 보통 관수 텀이 2주에서 4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우리한테 긴 시간이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과하게 주나? 이렇게 싶은 게 2주 텀이거든요. 얘네들이 잘 먹어. 얘네 빵빵한데 물을 또 줘야 되나? 이렇게 또 고민이 돼요. 왜냐면 왜 물을 안 먹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떤 시간이 오냐면 화분 안에 물이 안 마르는 시간이 금방 와요. 언제요? 11월 중순만 돼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11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이 최대 목표가 뭐냐면 다육들을 뚱뚱하게 빵빵하게 물을 계속 얘네들을 계속 먹인다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물을 잘 먹여가지고 얘네들을 덩치를 키워놓는다는 거. 덩치를 키운다는 거는 물을 먹은 결과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목표가 사실 덩치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관수를 해서 애들 체력을 좀 키워놔야 돼요. 겨울을 놔야 되니까. 겨울에 우리 이제 절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관수가 우리가 물을 먹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관수를 하면서 다육들이 건강한지 뿌리 건강, 목대 건강, 얘네들이 건강한지 확인하는 게 지금 타임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물을 먹인다라고 하는 거는 다육들한테 어떤 성장이라든가 뭐 예쁜 모습, 수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수를 했는데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수 시기에는요 다 같이 쪼글거리기 때문에 아픈지 안 아픈지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수를 한번 딱 했을 때 아픈 애들이 와라락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요 시기에 우리가 관수를 막 했을 때 물 반응 없는 애들이 뿌리가 부실하고 목대가 아파가지고 물 반응을 못하는 애들이 생기면 그런 애들을 선별하셔가지고 다시 케어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계절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다음에 이제 해충 구제 관리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고추 수확하는 시기가 지났나? 이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병이 오냐면 탄저가 와요. 탄저가 이제 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탄저병 약을 하는데 탄저약도 약품이 되게 많아요. 약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이제 어떤 방제를 할 때에는 항상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다육식물에게 효과가 있는 농약제 명이 들어간
살충 살균제를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들께 알려드렸거든요. 제 커뮤니티를 찾아보시면 제가 그런 그 정보들을 계속 올려놓고 있어요. 저는 약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제가 그 약해 피해를 통해서 다육이한테 맞는 약이 나는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왜 제가 이런 필요성을 느꼈냐면은 이 화훼 산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농사 부분에서 진짜 쬐끔밖에 차지 않기 때문에 농약회사가 이 꽃들을 위해서 특히 뭐 다른 왜 꽃 자체를 보는 그런 그 시장에서도 이 다육이 시장은 진짜 쬐끄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위한 약들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시중의 기성품으로 우리 야채 있잖아요. 채소과일을 만들어내기 그 채소과일한테 살포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농약 중에서 우리 화훼 특히 다육식물에게 적합한 걸 선별을 해서 그러면 쓰는 것이 최선이겠다 하는 거예요. 이런 저의 이제 그런 그런 걸 찾았으면 좋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었어요. 근데 제가 찾고자 하니까 찾아지는 게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는 그런 작업들을 서서히 진행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미 21년에서 22년 사이에 21년과 22년경 사이에 이런 작업들을 다 맞춰가지고 다육식물에게 딱 맞는 살충제, 살균제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이미 여러분께 알려드렸는데 어디에 있냐?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가면 있고요. 직접 방문을 하게 되시면 소책자들을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는 약재가 들어간 농약을 선택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농약 약해 없이 다육식물들에게 살충 살균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서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진짜 딱 얘네들한테 맞는 농약제가 있을까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PLS라고 해서 농약 잔류물 지금 검사가 잔류물 테스트, 잔류물 기준 허용치가 있는데 수출과 수입에서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이미 이런 화훼류에서도 이 잔류물이 없어야 된다거나 굉장히 낮아야 된다거나 이런 지금 기준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인장과 그다음에 요 다육식물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그 잔류물 테스트를 하면서 어떤 게 다육식물에게 효과가 있는지까지 함께 이게 실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그 정보들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특히 어디에서 농장하시는 우리 농장하시는 사장님들, 그 다음에 또 이제, 키핑장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그런 정보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시로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연구한 건 없나, 혹은 새로 나온 신종 교배종들은 없나, 새로 알려드릴 만한 건 없나, 이렇게 제가 자주 들어가 본답니다. 오늘 추석 전 평일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바쁘실 텐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처음에 막 시집 와가지고서는 추석 전날부터 마음이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거기 가갖고 되게, 거기는 시댁이에요. 우리 시댁 가갖고 되게 불편한데 나 거기서 잘 있을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고 우리 짝꿍은 내가 시댁만 가면 제가 주방에서 서 있기만 하면 주방 입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어쩔 줄 몰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결혼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는 너는 아무것도 못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신우님들 제가 가도 저한테 설거지 좀 해라 소리 한마디 하지 않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쌍둥댁에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우리 쌍둥댁을 한번 봐야 되나. 한 5개월 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우리 쌍둥댁. 자,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추석. 저는 추석에도 내내 여러분들 영상에서 다시 뵐 거예요. 힐링하세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시어머님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어머님들, 나는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봉사는 아닌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내 며느리한테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며느라가, 너는 추석 때 오지 말거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라가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겠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며느라가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라. 나 해외여행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저의, 노후 계획이에요. 로망입니다. 여러분들도 노후 계획, 여러분들의 꿈 지금도 가지세요.
저는 지금 매일매일 내 꿈이 뭔가, 내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되나,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나는 오늘 어제보다 1%더 나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진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